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성운동가 나의 석시의 사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간 분석, 그 다음 일지, 그 다음에 연주, 월주 이런 식으로 각 궁에 대한 그런 분석들 해보기로 합니다. 자, 먼저 일주부터 보기로 하죠. 자, 일간을 보시면은 신금일간이죠. 신금은 보석이나 연장같이 인공적인 색채가 가미된 작은 쇠붙이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뜨거운 용광로에 달구어져 가지고 새로운 탄생을 한 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석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보석은 밝은 태양이 이렇게 있어야, 빛이 나야 이 보석이 보석인지 아닌지 알죠, 그죠? 보석이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발휘하려면은 태양이 밝게 빛나는 이런 날이라야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금일간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 병화를 항시 향하고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신금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진월에 태어난 신금이다 보니까 진흙탕에 빠진 그런 형태가 되니까 이 보석이 자신의 역할을 다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월간의 임수, 맑은 물이죠. 일지 해수가 이 진흙탕에 빠진 이 보석을 깨끗하게 씻어준 그런 경우니까 이 신금 같은 경우에는 잘 닦여진 보석이다 보니까 자존심과 프라이드가 상당히 강한 그런 일간이겠다. 이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닦여진 보석이다 보니까 항시 자신을 밝게 비춰줄 이 병화가 간절하니까 항시 그 남자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클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게 그 신금일간의 성정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일지 같은 경우에는 그 일간의 그 행동이나 생활 태도, 또 배우자의 모습,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지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궁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배우자 궁이고 자신 행동과 생활 태도를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비겁, 여기 식상, 그죠? 여기 재성, 여기 관성, 여기 인성인데, 그죠? 여기 식상은 어떻습니까? 관성을 극하죠, 그죠? 관성이 잘못됐다고 따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지가 상관이면은 정관을 하는 그런 기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관은 뭡니까? 규율, 규칙, 도덕, 규범에다가 또 여명 같으면은 남편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나 규율, 규칙, 규범이 잘못됐다, 아니 남편도 하는 짓이 못마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신금일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됐다, 지적하고 싶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진토가 이렇게 있죠, 그죠? 이 정인입니다. 상관이 이렇게 정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상관폐인이라고 합니다. 상관폐인, 그죠? 이렇게 상관폐인이 되려면은 이 진토를 여기 병화가 화생토로 이렇게 생해줘야 가능합니다. 근데 이 진토가 생해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니까 이 진토가 여기 상관을 제어하지를 못하죠. 제어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 상관폐인이 제대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이 상관폐인이 성립하면은 상관에 약간 규율, 규칙, 도덕이 잘못됐다는 그 일반적인 상식에 좀 어긋나는 그런 행동들이 순화가 돼 가지고 오히려 그 자격을 갖추는 그런 경우니까 학자나 교수, 강사 이런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운도 되는 게 상관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관폐인이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해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관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상관이 도덕, 규율, 규칙, 규범도 포함이 되지만 남편도 해당된다 그랬죠.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가정에 들어오기가 좀 깔깔하다. 여자 명주에서 여기 상관은 뭡니까? 자식이죠, 그죠? 자식이 커가면서 상관의 힘이 세어지면서 남편하고 좀 거리가 좀 멀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일지에 상관이 있는 여성분들은 그 남편하고 화합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일지가 상관인 여명사주를 가지고 덕자별부의 사주다, 이렇게도 봅니다. 덕자별부, 그죠? 덕자별부라고도 합니다. 아들을 얻고 나서 남편하고 떨어져서 살기 쉬운 그런 명주다, 이렇게 보니까 일제 상관이 있는 저런 분들은 남편하고 그 화합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관이 그런 특성인데, 그죠? 여기 일지가 목욕지죠, 그죠? 자, 목욕지고 이렇게 내려서 보시면 여기가
목욕지고 또 어떻습니까? 자, 12신살로는 또 망신살입니다. 그죠? 자, 상관이 목욕지에 망신살까지 끼었죠. 그죠? 이 상관이 뭡니까? 일반적인 그 규율이나 규칙, 도덕, 규범, 현재의 관습 이런 것들이 별로 그 마땅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그 옷을 벗는 동작 이런 것들도 포함되고 또 이성 문제에 대해서 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 그런 경우가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모기지 같은 경우는 또 도화의 기운이 포함돼 가지고 자신을 좀 뽐내고 드러내고 뭐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되고 또 남들의 이목을 좀 집중시키는 자, 그런 경우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또 망신살까지 끼웠죠. 그죠? 뭐 옷을 벗는 막 이런 동작이나 조금 망신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는 자, 그런 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현재의 도덕이나 규범 규칙을 좀 무시하고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어하고 또 옷을 벗는 동작도 강한 데다가 부분들이 좀 강조되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렇게 끼면은 성적으로 좀 문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일지 부분을 좀 봤고요. 연주가 정관입니다. 그죠? 이렇게 연주는 자신의 그 유학이나 아니면 조부모궁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조부모가 호조 참판을 했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런 쪽으로 하니까 높은 관직에 있는 조부모를 가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신 어릴 적에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바른 생활에 유아기를 보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월주죠. 그죠? 월주는 자신의 그 성장기라고 그랬죠. 성장기에 이렇게 상관이 천간으로 투출하다 보니까 좀 반항아적 기질을 좀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진의 원진 귀문입니다. 그죠? 저기 보시면은 여기 진의 원진이라고 써놨죠. 그죠? 이렇게 진의 원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가 부모하고 갈등 관계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해수는 깨끗하게 닦아주는 좋은 물인데 부모가 자신의 그 맑은 물을 진흙탕으로 만드는 자 그런 경우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항시 그 부모가 자신이 하는 일을 막 가로막는 자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보니까 부모하고 갈등이 상당히 심했다 하는 이야기죠. 실제로 이 나이석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에서 최승구 씨하고 그 연애 사건, 뭐 약혼 사건 이런 것들이 있고 나가지고 뭐 유학비나 학비도 보내주지 않아가지고 뭐 결국은 자기가 그 미술학교 교사를 하면서 다시 또 그 미술 공부를 계속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부모하고 갈등은 굉장히 좀 심했다고 그래요. 여기 원진 귀문이 그냥 그대로 동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명조를 가지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해수 같으면은 인목이 오면 인의 한목이 되죠, 그죠? 여기 진토 같은 경우에는 유금이 오면은 어떻습니까? 진유합으로 또 합이 되죠, 그죠? 이렇게 합의되는 명조를 가진 배우자와 만나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된다 볼 수 있겠고요. 또 아니면 어떻습니까? 인목이니까 숲이 울창한 곳이나 유금이니까 바위가 있는 이런 쪽으로 거주지를 옮겨도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해소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남자 관계를 조금 보시면은 자 여기 신금일간이죠, 그죠? 여기가 배우자 궁인데 상관이 있어가지고 배우자와 인연이 조금 약할 수 있겠다 그랬죠, 그죠? 요건 궁에서 그런 거고요. 십성을 보면 요게 남편이죠, 그죠? 정관이 남편 아닙니까? 이렇게 항시 병화를 쳐다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병화를 쳐다보는데 병화하고 여기 신금을 이렇게 보면은 병신합이니까 어떻습니까? 일간은 음금이죠. 음금이고 여긴 양화죠, 그죠? 양화니까 음양도 조화되고 합을 이루는 이런 관계니까 굉장히 좋은 사이죠. 이렇게 임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합을 막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죠? 궁이가 부친궁이죠. 부친궁이고 또 아니면 사회궁입니다, 그죠? 부친이나 사회가 아니면 형제 자매가 자신이 요 병화하고 합을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반대를 해가지고 합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신금 입장에서는 요 병화가 윤년기죠, 그죠? 윤년기니까 어릴 적에 첫사랑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병화 입장에서 사주를 바꿔놓고 보기로 하죠. 병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병화면은 요게 아내궁이죠, 그죠? 아내궁에 재성이 와 있으니까 요게 아내죠, 그죠? 한 집에 사는 요 사람이 아내입니다, 그죠? 재성이니까 비록 음양이 조화되지 못해가 편제니까 조화되지 못해가지고 좀 다정다감한 자상한 그런 면모는 좀 떨어지지만 어떻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하늘처럼 받들고 존경하면서 잘 지내는 그런 부부입니다. 이런 부부인데 이 병화 입장에서 이 신금은 어떻습니까? 여기 임수가 있으니까 강 건너 어쩌다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데이트 상대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그죠? 자, 그런 정도니까 이 신금이 이 병화를 아무리 쳐다봐도 결국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고, 이 병화 입장에서는 결국 이 신금이 자신의 아내다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자녀 문제 조금 한번 더 살펴보고 끝내기로 합니다. 자녀 같은 경우에는 신금일간이 여성이죠. 여성 같은 경우에 자녀가 식신이나 상관이 자녀가 됩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여명사주에서 식신은 딸이고 상관이 아들이다, 이렇게 나온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신하고 성별이 같은 음양오행이 같은 식신은 딸이고 상관이 아들이다 그러는데요. 현재 여기는 자신이 음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관이 아들로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이 만약 양간이더라도 자신의 성향이 남성적인 양적인 성향을 좀 가졌다 해가지고 아들이 음적인 성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성향하고 상관없이, 여기 식신이나 상관하고 상관없이 양간이면은 아들이 되겠고요. 식신과 상관해서. 그 다음에 음간이면은 딸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식신이니까 자신이 음간이죠. 식상에서 요게 어떻습니까? 요게 양간이죠. 그죠? 요게 해수가 양간. 그죠? 해수가 양간. 그 다음에 여기 식신은 여기는 음간이죠. 그죠? 개수니까 음간. 여기는 임수니까 여긴 양간이죠. 그 다음에 요것도 양간입니다. 그죠? 결국은 요게 아들이고요. 요것도 아들이고 요것도 아들이죠. 그죠? 나해석씨 같은 경우에는 3남 1녀를 둔 경우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나해석씨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도 잘 풀렸더라고요. 3남 1녀 중에서 하나는 어릴 때 잃고요. 남자가 둘인데 한 사람은 연세대 교수인가 했고 한 사람은 한국은행 총재까지 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 나해석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남 1녀로 어떻게 사주에서 자녀 수까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녀 문제까지 풀어본 걸로 하겠습니다.